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나스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수형 ETF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걸 고르라면 단연 나스닥이죠. 저 역시도 제 연금 계좌에 나스닥 100 ETF를 30% 정도 담아가고 있는데요. 수익률만 보면 S&P 500이나 SCHD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과연 내가 투자해도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100 ETF를 다뤄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100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스닥 100 ETF를 소개하는 뻔한 내용은 아니고요. 나스닥 100 ETF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지 세심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미국의 증권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으로 나뉩니다. 주로 대기업들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고 여기에 상장되지 못하는 작은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나스닥이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 거래소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상위 100개를 뽑은 게 나스닥 100이죠. 제가 원래 나스닥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는 작은 벤처기업들을 투자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까지 전체 시총 1위부터 7위까지를 나스닥이 독식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기업들이 상장할 때만 해도 작은 회사였는데 상장 이후에 무섭게 성장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들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선 거죠. 그러면서 작은 기업들이 상장되는 나스닥이지만 위상이 크게 올라가서 지금은 뉴욕 증권거래소 못지않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하면 왠지 첨단 기술주라는 이미지를 받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면 왠지 오래되고 고루한 이미지거든요. 주식 거래 방식도 나스닥은 100% 전산화를 이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기술주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간은 기술주의 호황시대였고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가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기술주의 호황이 끝나면 나스닥도 곧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섹터가 있고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미국만 해도 1950년부터 70년대까지는 중공업의 시대였어요. 제너럴 모터스, 엑손, 포드 같은 중공업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런 기업들만 따로 상장된 시장이 있었다면 가장 성장률이 높았을 거예요. 미국은 80년대부터 공업은 개도국에 넘기면서 점점 컴퓨터 같은 정보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 기술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철강이나 가전 같은 거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이 있는데 컴퓨터 만드는 건 미국 혼자밖에 못하거든요. 그 말은 전 세계가 컴퓨터에 의존하면 할수록 미국의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왔잖아요. 90년대에 등장한 인터넷은 이젠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필수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미국 주식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90년대에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등장했고요. 이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는 삶 자체가 인터넷이 될 거라고 이때부터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 인터넷 기업이 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후죽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생겨난 신생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이베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스닥이라는 게 원래 작은 벤처 기업들이 상장하는 시장이라서 인지도가 정말 낮았는데요. 닷컴 열풍이 불면서 그때 주목받는 회사들이 대거 나스닥에 입성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장에 안착한 나스닥은 닷컴 붐을 타고 3년 만에 무려 시가총액이 100배나 성장을 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못지않은 메이저급 거래소로 성장하게 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나스닥의 차트예요. 90년대 후반에 급성장을 하다가 2000년 들어서 갑자기 꼬꾸라지죠.
막상 상장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죠. 인터넷으로 뭔가를 이룰 것 같았지만 아직 속도도 느리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거기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뭐가 된 것처럼 앞서 나갔거든요. 아직은 아닌 거였죠. 주가가 1년 만에 반토막, 2년 만에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때 수많은 나스닥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요. 이 기간 중에 아마존은 주가가 95%나 하락했어요. 하지만 당장이 아닐 뿐이지 인터넷 시대로 가는 흐름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난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서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도 성숙되고 사람들도 점점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이곳에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9년에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시장은 완전히 인터넷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폭락했던 나스닥의 시총은 2015년에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 말 그대로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서 구글로 검색하고 아마존에서 쇼핑해서 페이스북에 가서 자랑을 해요. 이런 사이클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이 기업들이 모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지금 나스닥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꿈으로만 그리던 청사진을 현실 세계에서 이룬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90년대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거품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현실로 입증한 단단한 가격이 된 거죠. 산업화 시대가 저물고 정보화 시대로 바뀌는 시기에 나스닥이 그 기업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시대 정신을 가져온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이 계속될 거고요. 나스닥은 그 열매를 더 가져오면서 더욱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스닥 100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은 전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앞서도 경험했듯이 시대 정신은 늘 바뀝니다. 지금은 나스닥으로 대변되는 기술주가 시대 정신이에요. 하지만 미래 시대에는 또 뭔가가 나타나서 그걸 뒤엎을 수 있는 거죠. 그 뭔가가 나타났을 때 나스닥이 또다시 선택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S&P 500 같이 시장 전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종목과는 다른 거죠. 다행히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다음 혁신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AI, 즉 인공지능인데요. 이걸 주도하는 기업들도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새로 등장하는 회사도 나스닥으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해요. AI나 인공지능도 결국 기술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죠. 만약 AI가 또다시 세상을 바꿀 만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나스닥은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품과 소멸, 부활의 과정을 거치겠죠. 지금 AI는 기술 면에선 장밋빛이지만 시장성에서는 아직 따라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이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AI 서비스 자체가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챗 GPT도 질문 하나하나마다 원가가 0.36센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지금 무료로 제공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혁신이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지금 AI가 갖는 과제죠.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분은 이 점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과거 사례처럼 실적이 없는 기대는 결국 꺼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게 나스닥 PER 지수인데요.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몇 년치냐는 계산이에요. 현재 나스닥 100 PER 지수는 23에서 2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닷컴 버블 때가 17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S&P 500도 15니까 아직은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 PER이라면 앞으로 실적이 완만하게 늘어난다는 가정을 두고 형성된 주가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더 상승을 하려면 실적이 더 높아지던지 뭔가 더 기대감을 갖는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AI 관련 기대감이 이걸 채워줄 수 있을까요? 관건은 AI 서비스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이걸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스닥 100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셨습니다. 역시 나스닥 100에 투자하려면 여러모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죠. S&P 500이나 SCH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니까요. 하지만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건 그것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수익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나스닥 100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다른 하이리스크 상품들이 많지만 나스닥 100은 추가로 더하는 노력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투자예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각자 사정에 맞게 S&P 500, SCHD, 나스닥 적절히 분산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